안녕하세요. 사승상담의 인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재테크에 대한 성인 대상 강의가 많아지면서 유행처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돈그릇이란 말인데요. 나의 돈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또 이 돈그릇을 얼마나 키울 수 있을까? 돈그릇을 키우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에 대한 연구와 방법들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주 상담할 때도 내담자들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돈을 얼마나 버나요? 제 돈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큰가요? 라는 질문을 꼭 하시더라고요. 사주를 보면 특히 대운과 상관없이 사주 원국 8글자를 보면 그 해당 사주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 사주 원국으로 볼 수 있는 그릇은 인성적인 부분과 금전적인 부분, 여러 가지의 그릇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금전적인 부분, 내 사주의 돈그릇에 대해서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30초가량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후에는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연결되는 내용이니까요. 편안하게 들으시고 또 마지막에는 돈그릇이 큰 사주 예시도 짧게 하나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주를 한 번씩 보셨던 분들은 당신 사주가 신왕합니다. 혹은 당신 사주는 신약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주를 볼 때 신강, 신약을 구분해서 보는 이유는 사주의 좋고 나쁨을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주를 해석하기 위한 단순한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내가 신왕이든 신강이든 신약이든 어떤 사주든 돈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와 구조는 굉장히 다양해요. 신왕이라서 혹은 신약이라서 그릇이 크다 혹은 작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약이지만 돈그릇이 매우 클 수도 있고 신왕이지만 돈그릇이 매우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왕, 신강, 신약으로는 돈그릇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미리 언급드립니다. 제 영상 중에 돈 많이 버는 사주와 꼭 곁에 둬야 하는 지인 사주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신왕하거나 신강한 사주에서는 아우생화와 비슷한 말인 식상생재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 사주 구조라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사주라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이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예시가 있어요, 사실. 또 부자 사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란 영상에서 고 정주행 회장님 사주풀이를 했었는데요. 이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사주가 신약하지만 용신으로 무슨 글자를 쓰는지 혹은 구조의 구성이 특출나게 좋던지 내가 신약한데 나를 도와주는 자원이 풍부한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서 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예를 들면 만약에 내 사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혼자 들지 못하는데 옆에서 같이 들어줄 수 있는 인적 자원, 인력도 자원이죠. 인적 자원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금전적인 그릇의 사이즈가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왕, 신강과 마찬가지로 신약한 사주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돈그릇을 판단하는 예시는 더 많겠죠. 신왕, 신강, 신약으로만 돈그릇의 크기를 볼 수는 없고 사주 구조에 따라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구조를 사주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돈그릇의 크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타고나는 원국, 그러니까 타고나는 돈그릇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태어난 날짜를 바꿀 수 없듯이요. 또 우리가 자의로 바꿀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어릴 적 환경입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유아기 때부터 쭉 먹고 자라면 그 맛에 익숙해집니다. 친구 집에 가서 식사를 할 때나 다른 집 음식과 잘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죠. 대중적인 맛을 연구해서 차려주는 바깥 음식도 내 입맛과 안 맞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돈그릇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그 부모가 어떻게 나의 환경을 만들어줬는지에 따라서 개인마다 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책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처럼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돈 자체를 터부시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성실함과 열정만을 강조했었고 성실함이 없으면 당연히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떤가요? 성실함만으론 돈을 끌어당길 수가 없는 시대가 됐죠. 성실함과 열정은 기본으로 장식해야 하는 패시브고 현실은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타고난 돈그릇의 크기, 바코드처럼 찍고 나오는 사주 원국의 크기는 어쩔 수 없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그릇의 크기와 상관없이 현실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해야 그 돈그릇을 더 깊고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타고남과 어릴 적 환경은 우리 스스로가 바꾸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전두엽이 발달된 만 20세부터는 나의 타고난 유전자의 강점을 알 수 있고 스스로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사주 구조에서 연출하고 있는 타고난 돈그릇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내구성은, 이 단단함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크기만큼 내구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 돈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크나요? 라는 질문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나의 내적 인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환경을 바꾸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제일 먼저 내 돈그릇의 내구성을 체크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체크해 볼 텐데요. 눈을 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돈그릇은 무쇠속같이 단단해서 어떤 충격에도 잘 버티는지 아니면 얇은 유리처럼 쉽게 금이 가고 깨지기 쉬운지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내 돈그릇은 잘 갈고 닦아져서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지 아니면 만지기 싫을 정도로 더럽고 거칠던지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내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듯이 돈그릇은 돈을 담아둘 수 있는, 그러니까 돈그릇은 돈이 지내는 환경을 말하는데 이 그릇, 그러니까 내 돈이 지내는 환경이 되는 이 그릇의 강도와 빛깔은 우리가 만들고 싶은 미래의 나의 환경과 같을 겁니다. 내가 안전하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이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듯이 돈의 입장에서도 내가 잘 지켜질 수 있는지, 얼마나 이쁘게 보기 좋게 잘 담아질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부터 내 돈그릇에 귀한 돈이 어떻게 담겨 있을지 혹은 어떻게 담아둘지를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최근 30년산 발렌타인을 오프라인 주류 매장에서 75만 원에 판매하는 걸 봤습니다. 요즘 위스키 재테크를 할 정도로 술값이 엄청 비싸졌는데요. 이 비싼 술을 내 돈 주고 하나 사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75만 원짜리 30년산 위스키를 이제 마실 겁니다. 어떤 잔에 따라 드실 건가요? 제가 술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비싸고 좋은 술을 마실 때는 병을 따고 따라지는 순간 에어링이 되고 특유의 향을 모으고 맛과 풍미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글렌캐런 잔을 따로 준비합니다.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싼 잔이라고 하기보다는 용도에 맞는 잔을 택했다고 할 수 있겠죠. 내 귀한 돈을 담아줄 귀한 그릇을 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고급 와인을 마실 때도 잔을 엄청 신경 쓰죠. 와인잔도 글렌캐런 잔처럼 입대는 부분 끝이 와인잔의 바디보다 상대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잔을 바닥에 두고 이렇게 돌리면서 풍미를 더 풍성하게 만든 뒤에 마시잖아요. 와인을 소주잔에 마시지 않죠. 이유는 맛과 풍미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돈의 크기보다는 내가 가진 돈을 30년산 위스키처럼 고급 와인처럼 귀하게 여긴다면 이 가치에 맞는 잔, 가치에 맞는 그릇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내 돈그릇이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이냐
아니면 센 불도 견디는 내구성 강한 무쇠소시냐는 내가 만들기 나름입니다. 내가 가진 돈의 양이 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해도 이를 귀하게 여기고 빛깔도 좋고 질도 좋고 강도도 센 그릇에 담아내면 돈의 가치는 쉽게 깨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월등히 높아집니다. 이처럼 돈그릇이 크던 작던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담아두는 돈그릇을 어떻게 가꾸는지에 따라 내 돈의 가치는 상상 이상이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주부려 관상, 관상부려 풍수, 풍수부려 신상이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말이 아니죠. 옛 선조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주보다 관상이, 관상보다 풍수가 뭐가 더 중요하냐를 따지기보다는 공통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주도 관상도 풍수도 신상도 어떤 것의 원상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가꾸느냐, 오늘 주제인 돈그릇과 마찬가지로 사물과 사람, 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사주, 풍수, 관상, 신상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사주에서는 거탁유청이란 말이 있습니다. 탁한 기운을 제거해서 청아한 기운으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사주 원국이 아무리 탁하더라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탁한 기운을 쳐내주는 환경을 만나면 탁했던 기운을 청아한 기운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주 원국은 고정되어 있지만 대운, 세운 같이 흐르는 운을 우리가 좀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쓸수록 그릇의 내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릇의 내구성은 흐르는 운을 이용해서 담금질하는 역치에 따라 그 그릇의 강도와 그릇의 빛깔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럼 대운이나 세운에서 탁한 기운을 쳐내줄 수 있는 운이 안 오면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한 번 이상 혹은 몇 번씩은 분명히 거탁유청되는 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의 강도와 빛깔은 평상시의 습관과 마음가짐으로 갈고 닦다가 이 거탁유청되는 운을 만나면 금전운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청아하게 바뀌고 개인이 생각하는 부자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거탁유청되는 시기가 지나면 어떡하냐고요? 내구성이 강하면 쉽게 깨지지 않겠죠. 관상은 또 어떤가요? 관상은 만 16세 이상은 돼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타고난 유전자로 내 얼굴과 몸의 상은 바꿀 수 없겠지만 얼굴과 몸, 육체를 내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면상이 깨끗하고 반듯하고 윤기가 돌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저는 관상을 볼 때 눈과 입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오늘 주제가 돈이라서 이 코를 뜻하는 재배꿈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진짜 알부자, 돈그릇이 튼튼하고 수려한 사람은 눈과 입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눈빛이 좋고 입이 좋으면 과정과 결과가 좋다고 했어요. 건강하게 신체를 잘 훈련하고 건전한 문화를 습득하고 어떤 분야든 간에 깊게 배운 사람들 특징이 눈빛이 매우 수려합니다. 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평상시에 웃을 일이 없더라도 입꼬리를 올려서 한 번씩 웃어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입꼬리를 올리고 웃을 때 이 중정이 모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관상에서 초년, 중년, 말년을 볼 때 중정은 중년을 뜻합니다. 입꼬리를 당겨 웃으면 중정이 모이고 중정이 모이면 중년에 더 빠르게 성과를 이룰 수 있고 재물을 더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풍수도 마찬가지예요. 풍수에서 명당의 첫 번째 조건이 배산임수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햇볕입니다. 사주에서도 이 광활한 태양빛은 병화를 잘 쓰는 사주는 병이 없다고 했어요. 아무튼 햇볕을 받지 못하면 명당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남향만 고집하는 분들이 있지만 북향이라도 뒤에 산이 낮으면서 길게 뻗어 있는 경우는 남방 못지않게 햇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배산임수 형태의 양택이 기본 조건이라 하면 이런 곳에서 살지 못한다고 기운을 바꾸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집을 어떻게 가꾸고 정리정돈하고 인테리어 하느냐에 따라서 기운을 좋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뭔가요?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안방 커튼은 그냥 두더라도 거실 커튼은 확 걷고 지내세요. 말씀드렸듯이 빛이 잘 들어야 풍수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심상은요? 요즘 명상 많이 하시죠? 명상도 추천할 만큼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명상으로만 심상을 유연하게 혹은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책을 보면서 몰입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운동을 하거나 작은 성취들을 매일 하나씩 쌓으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깊어지게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행위들로 자신의 멘탈 관리의 기초를 만드셔야 해요. 몸과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심상을 아름답고 평안하게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식습관이에요. 일본 최고의 관상가 미즈노 남보쿠 선생님께서도 절제에 성공하기란 책에서 소식과 절식은 찢어지게 가난한 관상이 부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소식과 절식을 못하는 식습관은 분명 부자 관상인데도 불구하고 단명하거나 가난하게 산다고 단정하셨습니다. 사주, 관상, 풍수, 심상까지 제가 오늘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주제로 정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돈그릇이 큰 사람, 돈그릇이 단단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제가 오늘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어서 사회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기부도 많이 한 분들 중 좀 친숙한 분들을 검색했었는데요.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어서 좀 망설이다가 많은 분들 중에 그래도 TV에서 본 어떤 상품과 재능 등에 이렇게 대입해 봤을 때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가수 션님의 사주를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이 사주 명식이 션님의 사주 명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맞다고 가정하고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 사주는 월지 술토 편제가 약해질 뻔한 사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사주는 한마디로 재성인 돈이 나를 돕는 구조예요. 시간의 경금은 조우로 쓰기 어렵지만 이 월간 경금은 조우 용신으로 아주 훌륭하죠. 관성의 역할도 매우 훌륭하게 뻗어 있습니다. 재생관에 관인 상생이면 재복, 여복, 자식복도 매우 유리하고 좋은 구조입니다. 특히 사회적 자리운인 반한살도 힘이 매우 좋네요. 다만 이 사주가 맞다면 내년 24년 갑진년은 좀 조심해야 하고요. 다음 대운인 오구대운 병진대운은 화료상관이 더블로 뜨니까 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기는 잘 넘기셔야 합니다. 아무튼 타고난 그릇, 타고난 원국에서 보이듯이 이 사주는 재성이 나를 돕고 있는 명식이라 재성 자체를 매우 유리하게 훌륭하게 쓰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릇으로 비유했을 때 그릇이 엄청 커 보이는 사주 명식은 아니지만 큰 편이다라고 할 수 있고 오늘 흐름상 그릇의 내구성도 스스로 매우 훌륭하게 잘 가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금전적 쓰임이 기부라는 명목으로 어쨌든 이 사람 자체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그릇 크기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그릇의 단단함, 유연함, 관대함, 면이 고운지 좋은 빛을 품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우선이에요. 자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돈그릇의 크기보다 내 돈그릇의 내구성을 체크하고 내 귀한 돈의 쓰임이 어떤 방향으로 쏠려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산책하면서 좀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주변에 돈그릇이 커 보이는 명식이 있다면 오늘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에 부합하는 명식이 있다면 구조풀이 영상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공지 없이 영상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영상으로 공개해도 상관없는 분의 사주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안부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나쌤이었습니다.